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지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글을 읽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겨울 추운 12월, 경상북도 영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제 삶은 처음부터 고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늘 아픈 몸이었습니다.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일찍 고된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을 가엾고 딱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쌀 한 돼 없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우리 가족만의 따뜻함은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적었지만 굳은 눈빛 하나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은 늘 아프셨지만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우리 옷을 끝없이 꿰매셨고 새벽녘부터 장터로 나가 마른 반찬을 팔아 겨우 낀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헌 고무신에 집신을 덧 신고 얼어붙은 땅을 걸어 학교에 다녔죠. 선생님들은 저를 가엾게 여기며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결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난함은 제 꿈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반드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마른 생선과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23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 구석에서 마른 생선과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장터를 오가던 제 앞에 김동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시 영등포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통관 사무를 보는 청년이었고, 우연히 저희 가게에 들러 마른 멸치를 사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그는 제 힘든 상황을 보고도 긴 대화 없이 정성스럽게 물건을 골랐고, 평소보다 2배나 비싼 가격을 치러줬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월 수입은 고작 5만 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제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일궈졌습니다. 남편 김동훈은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고, 밤늦게 귀가해 저와 함께 작은 장사 계획을 세웠죠. 그의 월급 전부를 모아 조금씩 무역 물품을 들여왔고, 주말마다 시장에서 장사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울 영등포의 낡은 고시원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부가 살며 꿈을 키웠죠. 겨울이면 갓난아기 2손을 함께 잡고 추위를 견뎌냈고, 여름이면 부채질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10년 피나는 노력 끝에 우리는 작은 무역 사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아들 성준이를 출산하고 3개월 만에 남편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만난 믿을 수 없는 교통사고 소식은 제 세상을 온통 무너뜨렸습니다. 22평짜리 작은 사무실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저는 밤새 울부짖었고, 아무도 제 슬픔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젖먹이 아들 둘을 안고 남편이 일구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때로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사무실을 지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남았고,
남편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가난했을 때도 풍요로워졌을 때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제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시간들. 지금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꿈꿔왔는지 여러분께 조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이웃 청년 수민이가 제게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였죠. 처음에는 제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수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제가 글솜씨가 좋지 않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업을 이어가던 시간들이 흘러 어느새 나는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쌓은 재산이었지만 나는 늘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된 옷과 낡은 가방, 그리고 때 묻은 운동화는 마치 내 인생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래된 울타리 가게에서 산 옷을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일군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한 날이었죠. 내 가슴 속엔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민이의 어머니, 치료비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이 돈을 쓰고 싶었습니다. 지점 입구부터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내 옷차림을 보더니 불편한 시선을 던졌죠. 마치 내가 은행 바닥을 더럽힐 것처럼 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젊은 여직원 이소연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조용히 업무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더욱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번호표 먼저 뽑으세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귀찮은 존재를 몰아내듯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모습을 구경하듯 힐끔 쳐다봤고 그 차가운 시선들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 최민혁이 갑자기 달려왔죠.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는 급작스러운 변화였죠. 고객님, 저희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최민혁 지점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나는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내 재산 규모를 알고 태도를 바꾼 듯한 그의 모습이 거북했죠. 진정성 없는 환대가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VIP룸 안에서 나는 더욱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내가 입은 옷과 나이, 그리고 외모로 내 존엄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 순간
나는 내가 왜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수민이의 밝은 미래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그 생각만으로 내 가슴은 따뜻해졌고 방금 전 겪은 모멸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후 나는 평소에 자주 가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죠. 방금 전 겪었던 모멸감은 분명 아직 가슴 한구석에 맴돌았지만 그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수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부에 힘쓰는 그 청년,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의 간절한 꿈과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을 다독였습니다. 은행에서 겪은 수치심은 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수민이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길가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스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고단함, 은행에서 겪은 모멸감, 그리고 아들들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재산으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던 자식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손수 준비한 반찬들을 차렸죠. 마치 옛날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하던 그 시절처럼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성준과 성호는 어색한 듯 서로를 흘낏 보며 앉았습니다. 둘 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형제 간의 경쟁심은 식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들, 내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야. 처음에는 그들도 평소처럼 건성으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편과 함께 쌓아온 재산의 규모를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듯 바라보다가 점차 놀라움과 욕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변했죠. 엄마, 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무시했던 어머니를 향한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재산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준아. 내 말에 성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탐욕스러웠죠. 형,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 재산은 우리 가족의 것입니다. 순식간에 형제의 목소리는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통장으로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앙금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맡으면 그 돈 다 날아가. 내가 맡으면 더 불안하거든. 그들의 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로 침을 튀기며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 같았죠. 성주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고 성호는 머리를 쥐어짜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 너 같은 놈은 돈 관리할 자격도 없어. 내가 뭘 알아. 평생 남의 코등이를 추켜 세우며 살아온 주제에.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나의 마음은 깊은 실망감으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피와 땀으로
평생 모은 돈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모습에서 어떤 따뜻함도 사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욕심과 추한 이기심만이 그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문득 지나온 세월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스쳤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 등을 돌렸던 아들들. 병든 남편을 간호할 때도, 혼자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도 나를 찾지 않고 방치했던 그들. 지금 와서 단돈 한 푼에 달려들며 서로를 갈아치우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만해. 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펑리했죠. 평생 억눌러왔던 분노와 실망감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돈은 내가 결정한다. 한 푼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다. 순간 방 안의 소음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성준과 성호의 입이 딱 벌어진 채 나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성공한 두 아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본 적 없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고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혼이 나버린 아이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죠. 내가 평생 모은 돈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어. 그 순간 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내 결심이 흔들림 없이 확고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힘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후 집은 죽은 듯 적막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더욱 강조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창가의 낡은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차 잔은 서서히 식어갔지만 내 마음속의 격정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에서 겪었던 모멸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했던 순간, 창구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지점장의 위선적인 태도, 그 모든 기억이 다시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들의 욕심은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재산만 탐하는 그들의 모습.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탐욕.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철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밝은 미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생각. 그 생각들이 마치 따스한 봄바람처럼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내린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힘. 그 믿음은 마치 불꽃처럼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수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 그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공무원 시험 준비로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집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작은 노트들이 있었죠. 돈을 모으면서 언제나 우리가 꿈꿨던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남편은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어려운 시절에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사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청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뒤로 미뤄야 했던 청년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수민이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고시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의 모습,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그의 투지와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김태영 변호사였죠. 그는 제 남편과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결심,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김 변호사님? 네, 박정숙님.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으로 채워졌죠. 제가 사회에 환원할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의 숨소리만이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죠. 정말입니까, 박정숙님? 대부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얼마를? 거의 전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99%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믿기 힘든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재산을 완전히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건가요? 수백억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 재산은 더 가치 있게 쓰여야 합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미뤘던 이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감동받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정숙님.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일, 이제야 이루어가고 있구나. 할머니, 이렇게 큰 재산을 완전히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재산은 더 가치 있게 쓰여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50년간 함께 살아온 이 공간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들은 분명 이 소식을 들으면 발끈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그들의 욕심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수민을 만나 장학금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을 위해. 이제 나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재단 설립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나는 수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뒷골목의 작은 국밥집에서 그를 만나기로 한 거죠. 이른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코트 속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장학금 서류를 넣었습니다. 국밥집 아저씨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이었기에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분주해 보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수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그렇듯 간절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친 듯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내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그의 인사에 나는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국밥을 앞에 두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죠. 수민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힘든 생활,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쏟아부은 노력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내 질문에 수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죠. 좀 괜찮아지셨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 빠듯한 생활,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공무원 시험 준비.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죠. 이거 보세요. 내가 준비해온 서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 수미는 의아한 듯 서류를 바라보더니 점차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치료비와 제 학비를. 말을 잇지 못하는 수민. 그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아들들을 떠올렸죠. 돈에만 눈이 어두웠던 그들과는 달리 이 청년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랄게. 내 말에 수미는 완전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끼듯 떨렸고 나는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작은 도움이 그의 인생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랐습니다. 국밥은 점점 식어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병간호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돕는 일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내 두 아들 성준과 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재단 설립 서류와 재산 기부 계획서가 들려 있었죠. 성준은 침묵을 지키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경랑이 일고 있었죠. 평생 무시했던 아들들이 이제 와서 재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돈을 그냥 남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 그 돈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성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천천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걱정보다는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죠.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눔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돈이지. 가족의 미래가 아니야. 내 말에 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나를 찾지 않았던 아들들이 이제 와서 걱정한다는 말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진심으로 걱정했어. 내가 힘들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지금 와서 돈 때문에 찾아온 거지.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스쳤죠. 성준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다니.
그때였습니다. 재단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제가 방해하는 건가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 왔구나. 성준과 성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이 청년이 바로 너희가 욕심내는 돈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돈만 보고 있지만 나는 사람을 봐.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 어리설핏 부끄러움이 스쳤고 수미는 당황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성준과 성호는 재단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도 했고, 때로는 애원하듯 내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준의 아내 미나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성준이 재단 문제로 회사에서조차 평판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깊이 상처받았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건가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내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문득 내 남편 김동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의 화합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나는 성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아들의 집.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길은 떨렸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빨개져 있었고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성준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빛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힘들구나.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에 성준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에 든든해 보이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왜 저를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제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 우리는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의 꿈과 좌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새벽녘 성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성준과의 대화 이후 우리 가족에게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고, 성호 역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수민이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작은 연회장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조그만 공간은 꽃향기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수민의 어머니는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회복지사로 임용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주저앉을 듯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게 아니야. 내 노력이 이뤄낸 거란다. 수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를 성준이 먼저 다가와 토닥였죠.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네요. 재단 설립 기념식은 그렇게 조용하고 의미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준의 아내 미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수민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은 단순한 기부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 순간 작은 연회장은 깊은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공통된 마음으로 연결된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의 꿈을 이뤘어. 우리가 늘 꿈꿔왔던 세상,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 재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년 수많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섰죠. 성준과 성호도 점차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나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 그 희망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수미는 지역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제 뜻을 이어가고 있고, 성준과 성호 형제는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제가 남긴 재산으로 설립된 박정숙 나눔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유언은 간단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결코 내려고 모은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 모은 것이다. 저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